자, 윤석열 압승 막으려고 선수친 KBS와 여러분 KBS가 말하자면은 선수를 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얘네들 여론조작부터 시작할 거다.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영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대를 KBS가 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자, 여론조작해서 정과 사범 이재명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후보, 정과 사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면은 정말 뿌듯하긴 하죠. 미국이 그 사단까지 동원해갖고, 어쨌든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끝까지 구하는 거. 이게 미국의 훌륭한 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 다음에 좌파들이요,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정과 사범, 제명이 구하기에 총 출동했습니다. 그 총대를 맨 게 누구냐? 여러분, 바로 KBS입니다. 그러면서 KBS가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이 35.5%,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35.5%예요. 그러니까 딱 동률을 했다. 이러면서 뭐 포탈에서 받게 하고 KBS 이거 가지고 그냥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믿어요, 여러분? KBS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KBS는 이제 공중파기 때문에 전파망이 굉장히 아주 프린티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KBS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서도 KBS는 나와요. 인터넷 안 터지는 데서도. 그런 점에서 KBS를 여론 조작의 도구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이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35.5대 이재명 35.5.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이재명이 D-100 이래서 광주에서 뭐 사진 찍고 고3짜리 여고생을 선대 본부장으로 하고 난리 났죠. 이걸 보니까 정말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이가 12살, 15 이런 애를 다 홍위병으로 삼은 거예요. 왜? 10대 애들이 막 그냥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런 이 홍패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쥐어주면은 얘네들이 모주석을 쏘아라, 모주석에 충성하라 막 이런데 그거 여러분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그런데 자, 18살짜리 여고생을요, 그것도 수능 보는 여고생을 선대 본부장으로 하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걔네들이 투표권 갖고 있다. 그리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지 아들이 지 자식이 고3이면 시킬까요? 그리고 지금 고3들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뭐 논설 준비도 해야죠. 뭐 인터뷰 준비도 해야죠.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SBS에서 오늘 나온 거는요 34.4대 32.7. 물론 이거는 오차 범위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43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점인 거 이거 이렇게 빼더라도 43대 빵으로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를 가지고서 뭐 골든크로스 됐다. 와, 너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그리고 진중권이 이번 주부터 윤석열 뭐 뒤집힌다. 참, 그런 진중권 참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뭐 잘들 해보세요. 오늘 이준석이 한 거하고 똑같은 말 해야죠. 이러면서 역전될 거라고. 무슨 역전은요. 정말 정말. 자,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유의미하게 볼 여론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이 통합 지지율이라는 이름 아래서 머니투데이가 305개의 여론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뭐 그때그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흐름을 보는 거다 이래요. 그래서 경향성을 고려한 평균 수치를 산출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이걸 머니투데이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여론조사, 오늘 월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자, 11월 넷째 주 대선 후보 통합 지지율입니다. 이 통합 지지율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까지 나온 여론 심사위원회에 등록된,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를 쫙 305개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를 통합해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통합 지지율이고, 이거는 진한 거는 20대 지지율이에요. 이걸 보면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36.3. 그러니까 이재명은 40%를 넘지 못해요. 근데 윤석열 42.0입니다. 게다가 20대 지지율, 이게 이재명 22.0, 윤석열 32.2예요. 그리고 심상정, 네, 이거 9.8 이렇게 된 건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8.3, 뭐 김동연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왜 좌파들 대개명들이 집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론조사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만 보시면 되고, 이 한규섭 서울대 교수,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론조사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냥 가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1월 24일까지 305개의 여론조사의 경향성,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됩니다. 이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여론조사로 온갖 군데에서 아주 심하게 장난을 칠 거라는 겁니다. 자, 리얼미터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것도 윤석열이가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택수가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약을 팔던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저는요, 이재명이가 정말 여론조사 그나마 부풀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실체, 지금 청와대에서 57억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내내 우리 세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정권 보유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보고 청와대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딱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가 3박 4일을 호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호남에 계신 분들, 여기에 너무 우리 친구들 많고 제 친구들도 많은데, 제 친구들이 지금 호남이요, 흔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날 90 몇 프로로 민주당이면 찍어주고 그러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시대도 변했고, 그 다음에 그러기에는 이 민주당의 전통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변호사, 자기가 뭐 조카라서 그 37군데를 두 사람을 죽인 조카를 해줬다? 이것만 해준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사악한 살인, 이거 여러분께 얘기해줬죠? 그것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들도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잔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안 맞는 변호사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뭐 고유정이니 이런 거 맞는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억대의 변호사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변호사비도 그냥 사건 가리지 않고 진짜 원희룡이 말대로 몸을 막 굴린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성남 지원해서 봤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는 못 봤는데요. 자기 형사사건 안 했다고. 자기는 뭐 인권 변호사라고. 인권 변호사는 개뿔. 맨날 이런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갖고 돈 많이 하고 많이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죠. 자기가 그 살인사건 세 번째 이거 변호한 거, 자기는 그냥 이름만 올려줬다. 그리고 꼬마 변호사가 이른바 이제 어시스트 하는, 이 어시어 변호사가 그 실제로 다 했다. 그게 아닌 거죠. 뭐 이재명이 뭐 대단하다고
윤석열처럼 태평양에 있었습니까? 뭐 누구처럼 김앤장에 있었습니까? 사실 변호사로서는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변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하이에나 변호사가 조폭도 다 변호하고 이런 것처럼 조폭 변호했잖아요. 하이에나 변호사인 거야. 아주 밑바닥 변호사. 그런데 자기가 살인사건 변호하고 나서 자기는 선고 받을 때도 안 나갔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들 살인사건이 선고 날 때는 안 나가고 사무장 보내가지고 결과만 잡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봉변당할까봐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징역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을 15년으로 깎은 진짜 하이에나 변호사 아니었겠습니까? 자, 윤석열 압승 막으려고 선수친 KBS. 자, 이재명 자기가 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호남으로 내려가서 3박 4일 했죠. 호남 분들도 이재명이 같은 하이에나 변호사 이 파도 괴담만 나오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남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이 시각과 안목이 높은데요. 게다가 이재명이가 호남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호남이 없으면 뭐 대한민국도 없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호남에서의 그 결속 똘똘 뭐 내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딱 보는 충청도 사람들 뭐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경계가 같이 있는 이 충청도하고 이 저기 경상남도 쟤네들처럼 우리는 못하는데 와 대단한데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예요. 외딴 섬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남 분들이 전부 다 이 이재명이한테 연호하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꼬나 보면서 쟤는 안 되겠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진짜 호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만 자꾸 윤석열을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이재명이가. 네, 윤석열 압승 막으려고 선수친 KBS. 이재명 정과 사범 살리기. KBS가 총대 맸다. 이렇게 정리, 결론 내리겠습니다.